다양한 게 많네. 나도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다. 난 캐스터 언제 하니? 캐스터 한번 검색해볼까? 한동대학교는 캡스톤이라고 하는 졸업과제가 있다. 이것은 4학년생들이 1년간 설계하고 구현하는 졸업과제이다. 모든 전산정자공학부 학부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캡스톤 선수 과목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캡스톤을 듣기 위해서는 공학 프로젝트 기획, 줄여서 공프기를 들어야 하며 공프기를 듣기 위해서는 공학 설계 입문,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데이터 구조를 들어야 한다. 그중 컴퓨터 구조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논리 설계를 들어야 하고 운영체제와 데이터 구조를 듣기 위해서는 C 프로그래밍을 선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 과목인 만큼 중요한 수업이지만 선수 과목을 이행하지 못해 듣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보았다. C 프로그래밍, 공학 설계 입문, 데이터 구조, 논리 설계,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학 프로젝트 기획이 필수 과목이다. 보통 캡스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공프기에서 기획된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교수님이나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만들고 디벨롭하는 것이 아닌 지도 교수님이 정해주시고 팀에 들어갈 명수를 정한 뒤 공지를 올리면 학생들이 이를 보고 원하는 교수님께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좋은 주제가 있어서 교수님께 사전에 컨택을 하여 조율하게 된다면 학생이 정한 주제로 공프기 캡스톤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나 하다. 보통 공프기 캡스톤을 할 때 랩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여쭤본 결과 대부분 공프기 캡스톤을 할 때 랩실에 들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랩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을 때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연구과제나 산학과제를 위해 미리 학생들을 뽑는 경우도 있고 공프기 캡스톤을 진행할 때 연구과제나 산학과제를 합쳐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관심이 있는 경우 한두 학기 전에 교수님께 먼저 컨택을 해서 일찍 랩실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교수님께 컨택을 해보자. 캡스톤에 대한 정보는 2020년도 1학기 수강평가 기준 18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찾아보도록 하자. 한동대학교에는 많은 랩실들이 있다. 정확히는 15개의 랩실들이 있는데 랩실마다 특징과 공부하는 것들이 다르니 꼭 먼저 알아보자. 랩실들의 자세한 정보와 지금까지 진행된 캡스톤에 대한 정보는 전산전자공학부 웹사이트인 CSE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시간 날 때 둘러보자. 이번 영상에서는 3개 랩실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사용하는 기술과 함께 정리해봤으니 관심 있는 기술이 있는지 찾아보자. 가장 먼저 외과 어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와랩이다. 와랩은 김광 교수님과 장소영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랩실이며 이름에 써있는 것처럼 외과 앱을 개발 및 연구하며 주로 사물 인터넷, 무선 통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외과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한다. 2021년도 1학기 기준으로 김광 교수님과 장소영 교수님이 지도하신 졸업 프로젝트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지역 기반 복지남은 공유 플랫폼,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원페이지 포트폴리오 서비스,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한 사용자 중심 복지 자원 교류 플랫폼,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리액트,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와 라즈베리 파이 및 비코 센서를 사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소개한 모든 프로젝트가 서비스 관련이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와랩과 앱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SW 팩토리 랩이다. 줄여서 소팩이라고 부르며 조성배 교수님이 지도하신다. 소팩은 학업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아이템화 및 서비스 상용화하고 실제 창업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랩이라고 한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며 인공지능 키트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게임 개발 등 모바일 앱을 개발하며 인공지능 키트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게임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관하여 공부하고 개발한다고 한다. 2021년도 1학기 기준으로 조성배 교수님이 지도하신 졸업 프로젝트는 플러터 플랫폼과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한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 웨이트, 플러터 플랫폼과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한 체험담 어플리케이션, 플러터 플랫폼과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한 영상 기반 연기 연습 플랫폼 서비스, 플러터 플랫폼과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한 스토리텔링 기반 비대면 오피스 교육 플랫폼, 플러터 플랫폼과 구글의 머신러닝, 그리고 텐서플로우 모델을 사용한 맞춤형 약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플러터 플랫폼과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한 농업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소개한 모든 프로젝트가 서비스 관련이고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러터 플랫폼과 파이어베이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웹사이트 따로, 안드로이드 어플 따로, 애플 어플 따로 개발을 했어야 한다.
즉, 한 개의 서비스를 3개의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3개의 다른 개발 환경을 3번 개발해야 했었다. 플러터는 플러터 언어로 한번 개발하면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꿔준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다음 영상을 기약하도록 하며 다음 랩실을 알아보자. 세 번째로 알아볼 랩실은 Intelligent Software Engineer Lab, 줄여서 아이즐랩이다. 아이즐랩은 남재찬 교수님이 지도하신다. 앞에 소개한 랩실은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랩실이라면 아이즐랩은 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랩실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마이닝, 즉 수집하며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Communications with computer through natural languages.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컴퓨터와 소통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랩이라고 소개한다. 여러분도 코딩하면서 답답한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다면 개발 부담 없이 누구나 컴퓨팅 자원을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동으로 버그를 감지하고 패치를 추천해주는 기술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유튜브에서 코딩을 조금이라도 찾아본 기억이 있다면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자 직업을 뺏어가기보다는 개발자 역할이 바뀌어 이러한 인공지능을 다루는 개발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셨다. 2021년도 1학기 기준으로 남재찬 교수님이 지도하셨던 졸업 프로젝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동 채점 서비스, 오픈소스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레임워크, 패치 레코멘데이션을 사용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기술 개선 등이 있다. 아이즐랩실은 직접 메일을 드리고 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1, 2학년 학생들을 신입 멤버로 선발한다고 하시며 취업보다는 진학에 관심이 있고 아무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을 선발하신다고 하신다. 기존 멤버들이 졸업을 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히즈넷에 공지를 하며 순수하게 랩실 연구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면 지원해보도록 하자. 이번 영상에서는 공포의 캡스톤 그리고 랩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으로 3개의 랩실을 간단하게 소개해봤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만약 관심이 있다면 전산전자공학부 웹사이트인 CSEE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보자.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환경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제작에 큰 응원이 될 것 같다. 잠시만요.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랩실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 보고 가시죠. 뮤직 스타트.
해.